예, 매주 월요일 또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을까? 투자 정보 업데이트하면서 전략 또 관심 섹터까지 알아보죠.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채 한도 협상은 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네. 다시 좀 삐걱거렸습니다. 그래도 네. 시장은 해결 쪽에 무게를 주는 것 같아요. 많이 밀리지 않으면 네, 그런 그거 것 좀 같습니다. 빠지세요. 예. 네, 뭐 미뤄졌죠. 네. 예, 돌아오셔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번 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네.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질 줄 알았는데 금요일날 파월 의장이 그 벤 버넌키를 만난 어떤 자리에서 이런 커멘트를 하는 바람에 그 커멘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맞아요. 괜찮아서 네. 그 안 그랬으면 또 빠질 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효과 아니겠냐 봤습니다. 금리 인상 뭐 그렇죠. 예, 무슨 어렵다. 얘기했는가 네. 여기 단어를 보면은 네. 영문을 가져올 거랬나요? 번역된 거 네. 가져왔는데 예. 우리 미국이죠. 미국의 정책 금리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뭐 마트게 보고 갔습니다. 빙빙 돌려가지고. 예. 원래 이번에서 5.5까지 하려고 했으면은 네. 그게 속마음이었는데 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여러 여건을 복합적으로 보는 거겠죠. 그렇죠. 은행일 수도 있고 뭐 예. 부채 한도를 언급했는지. 그러니까 부채 한도가 합상이 좀 미뤄졌더라도 완전히 파탄이 아니면 좀 기다리면 뭐 이런 식의 주식 흐름은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게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하락을 좀 막았고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네. 요거는 간단한 건데요. 네, 네. 지난번에 한번 실업수당 청구서 뭐 들락날락 해가지고 어느 특정 주가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네. 좀 왜곡됐다는 거잖아요. 이 파란색이 왜곡된 거고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아직은 실업수당 건수가 이렇게 많이 안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니니까 뭐 이거는 그냥 견조하다. 뭐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큰 이슈는 아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장은 그렇게 끝났는데 주요 일정이 이번 주에 있는 것 중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예. 이번 주 이슈 중에서는 사실은 월화수목의 이슈는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하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거 딱 하나,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내일 화요일 날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나오긴 하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전이나 예상이나 봤을 때 뭐 그전은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날 우리 3.5인데 이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이번에는 경제 전망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경제 전망이 GDP 예측이 원래 1.6%인데 이게 많이 내려가느냐. CPI는 3.5%인데 요거는 얼마 조정되느냐. 만약에 GDP가 하향이 많이 되면은 그러면 원화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거꾸로 하면 원화 강세가 될 수도 있고. 성장률 전망은 뭐 올라가기보다는 그죠? 내려가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원화 환율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거. 네. 그 원화 강세가 못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 1320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1300 이하 되고 싶은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힘이 없다.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으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언제 하는데요? 네, 그거 하기 전에 네네. 미국의 PC 지수는 있는데, 네. 뭐 핵심 물가 지수 4.5%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5%인데 뭐 그보다 많이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네. 뭐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이번 네. 주는 어쨌든 간에 뭐 개척 네네. 부채 한도 협상도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그죠? 네네. 그것보다는 뭐 경제 일정도 우리 금통이나 뭐 굵직하게 크게 사실은 이제 G7도 끝났고 네네. 굵직한 이슈는 많지는 않은 주간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결국은 다시 돌아온 건데 2차 전지냐 뭐 AI나 돌아왔는데 일단 반도체가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인텔도 네. 개발자 회의 하면은 뭐 코멘트 많이 나오잖아요. 예. 수요 화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요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는데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또 젠슨 황이 뭐 AI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적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반도체 얘기를 해볼게요. 예. 반도체 이제 주목해야 되고요. 네네네. 이제 글로벌로는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네네네. 사실은 가봐야 되겠지만 새로운 어떤 변화의 물길 쪽으로 상당히 기대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도 좀 움직이는데요. 그렇죠. 같은 빅테크가 맥락이죠. 좀 강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네, 예. 그 개념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자로 네. 미래에셋증권에서 아주 간단한 한 2페이지 자료로 AI 지금 주도하는 시장에 대해서 네. 간단히 개념을 정리했어요. 다 예, 아시는 분이 예. 같이 보실까요? AI가 결국은 반도체에 연결되는 거니까요.
AI가 주도하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 가지를 경험했어요. 그 오픈 AI 포함해서 챗GPT 시작이 AI 기술이 어떤 특정 서비스만 형태라는 게 아니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기반이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용도로 미리 세팅한 게 아니고 그냥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은 그 뭐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용도로 쓸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의 기초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 기업들이 스타트업이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그렇죠? 이 기초 모델을 가져와서 자기네가 용도에 맞게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더 범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범용이죠. 그러니까. 근데 범용을 만들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자기 주도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아무나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을 해놓으니까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기초 모델이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일단 시작 포인트가 확실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산업에 뭐가 필요하죠? 성장성의 해결의 이슈가 되니까 효율성, 생산성 이슈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여기도 쓰다 저기서 교육도 쓰고 뭐 에너지 쓰고 테크도 쓰고 물류도 쓰고 엄청난 곳에다 다양한 곳에다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이 승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이 과거에도 있을 뻔했는데 과거는 반도체가 서포팅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중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컴파일러 언어고 뭐 나발이고 뭐 많은데 네. 이거는 자연어로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대중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필요가 각 산업에 만연돼 있는데 이러한 그 기본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하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 이런 인식이 이제 됐다.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그럼 주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빅테크는 아니죠. 그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갖고 있죠.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죠. 데이터는 뭐 구글 포함해서 많이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고 딥러닝 알고리즘이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있죠. 엔비디아, AMD 다 갖춘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일찍 머리를 깨달아갖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선두주잖아요.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얹힐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도 있는데 요소 데이터, 알고리즘, 반도체가 다 있다 보니까 와 이건 뭐 열리는 건 시간 문제고 이게 내년이 아니더라도 24년이 아니더라도 25년, 26년 정도 되면은 더 만개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큰 산업의 변동이 되는데 기승전결이 있는데 기에서 움직이기 직전인데 지금 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들이 투자가들이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AI가 어떻게 보면은 기승전에서 전이면은 이미 늦었죠. 그렇죠. 지금 예. 기는 맞는 것 같고 아직 승은 아닌데 다 갖추는 게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몰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고점 논란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친구가 우리 이 미래에서 쓴 것도 저 동감하는데 네. 우리 앵커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에 그 버블 꺼냈을 때 네. 꺼지기 전에 시스코라는 회사가 그 네트워킹 장비잖아요. 무려 PER이 150배가 넘었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한 5년 바이오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5년 평균은 한 46배니까 그래도 뭐 그럴 만한데 그 전에 46배 높은데 4배, 3배 넘게 올라가고 피크아웃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도 지금 최고 과거 평균 42배니까 마치 시스코의 과거 붐 올라가기 전에 비슷해요. 지금 현재 올라왔다 하지만 PER이 70배 정도니까 그 고점 대비에 차장 보여주세요. 준비해 오신 거 아닌가요? 네,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빅테크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미국의 대표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가 과거 평균보다 높긴 하지만은 시스코하고 견주했을 때는 크게 이슈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고점 우려는 좀 시기상조나 보여주고요. 주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닷컴 버블 할 때 98년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시스코 주가인데 이렇게 99년, 2000년 올라갔잖아요. PER도 더 빨리 올라가서 150개 가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비하면 뭐 아직 거기에 비하면 뭐 그렇죠. 뭐 70배가 높다고 하지만 평균 이 정도로 과열 약간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뭐 고점 논란하기는 조금 이른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년 초쯤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따라서 닷컴 버블 시절을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관성이라 그럴 수 있지만은 이 그 기승전결에서 기의 단계에 들어오는 거에 불과한 AI 시대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빅테크 대명사 엔비디아가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반도체 심리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좋게 보는 이유가 한 가지 핵심 중에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맨 밑에 있는 거죠. AI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대되고 인프라가 설치가 가속화될 거라고 지난주에 CEO
그 엔비디아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을 지핀 것 같아요. 앞에 두 가지가 기본의 바탕이 됐고, 앞에 기반은 뭐죠? 가장 약한 고리. PC, 스마트폰, 휴대폰 있는데,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있는데 PC가 가장 위크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D램에서 비중은 이제는 10%도 안 됩니다. 8%, 9%밖에 안 돼요. 찌그러 박살났어요. 네. 그래픽이 한 10%고, 네. 그다음에 휴대폰이 한 30% 정도 되고, 데이터 센터가 40%인데 PC에서 최악은 끝났다는 코멘트가 나오고 공감하는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야라고 한 게 한 일주일 전에 얘기거든요. 근데 또 너무나 힘드니까 낸드에서는 합병한다 그러고 합병하는 거는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 쪽에 수요에 대해서 중장기적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삼박자가 맞으니까 투자 심리가 훅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반도체 얘기로 좀 넘어갔는데요. 네네. 예, 반도체는 그러면 뭐 외국인도 사고요, 그죠? 네네. 뭐 시장에 좀 주도주로서의 이제 탄력이 좀 강화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물론 소부장제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먼저 소부장이 억누르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아까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일시적으로 눌림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추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은 한국의 코스피의 그 외국인 누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 사왔던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플러스가 제대로 되는 게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올라갑니다만은 일단 2차 전지가 약간 수구름 약간 안정화 하향 추세인 것도 반도체 수급에 나쁘지 않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인데 중요한 건 외국인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온 거보다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내년도 2024년 중반까지를 보고 들어온 걸로 보여요. 예. 삼성 하이닉스를 처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의 흐름은 갭상승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고 그 근거하에 소부장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네네.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정보 업데이트했습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